지난 시간에는 웨딩 플래너가 하는 일과 역할, 그리고 웨딩 시장의 흐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웨딩 플래너, 오늘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중개사를 치르면서 결혼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웨딩 플래너의 역할과 웨딩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웨딩 플래너들의 주 업무로서 일정 잡기와 일정 잡기의 어떤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랑 신부들이 날짜를 정하고 나면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계획성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려면 일정 잡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일단 일정 잡기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결혼 일정 잡기의 효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요. 그래야만 시간을 또 절약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비수기에 혼수를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을 때 현명한 신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자, 꼼꼼하게 계획된 구매를 할 때 그래야만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잡기에 따라서 스케줄을 관리를 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정 잡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결정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치러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양가 어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견례입니다. 상견례라는 것은 둘이 결혼을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약속을 하고 나면 양가의 어른들한테 서로가 인사를 각자 드리게 됩니다.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나면 그때서 상견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견례는 요즘에는 약혼식을 대행해서 함께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그럼 상견례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견례는 보통 진행하기 2, 3주 전에 약속을 잡는데요. 보통 시간은 토요일 오후나 또는 일요일 점심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장소는 일반 좀 시끄러운 곳보다는 아무래도 독립적인 공간에서 만나야 좋겠죠. 조용하게 양가 어른들이 대화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 메뉴로는 한정식이나 일식당이나 중식당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식당보다는 아무래도 그 한정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식을 피하는 경우는 음식이 좀 느끼하기 때문에 음료수를 많이 드시게 돼서 음료수를 많이 드시면 그만큼 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정식의 메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냐. 자, 우선 양가의 중간 정도.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는 것보다는 양가 어른들이 이동하시기에 좀 위치적으로 중간 정도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동을 하시려면 교통이 좋은 곳, 찾기 쉬운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 3주 정도 전에 스케줄을 잡아서 식당을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예약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는 부모님들의 의사를 존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른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어른의 의견을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날짜를 이렇게 해서 상견례를 정하고 나면 결혼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혼 날을 정하는 방법은 상견례가 끝나면 보통 이제 신랑 측에서 사주가 갑니다. 사주라는 것은 어느 집안에 몇째 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라는 어떤 그 증거죠. 그런 어떤 사주 단자가 신부 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집에서 이 사주 단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혼수 준비 기간 또는 본인들의 어떤 집안 사정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결혼 날을 신부 측에서 정하게 됩니다.